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2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91%, 그리고 코스닥은 1.52%, 양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다양한 내용들이 오늘 좀 풀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은 오전에 좀 브리핑을 드렸다시피 전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이후에 이렇게 급속도로 상승할 수 있던 요인이 뭐였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사실 상승할 수 있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이유를 딱 하나 꼽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방향성과 상관없이 변동폭 자체가 커질 수가 있다. 왜냐면은 국내 증시 일반적으로는 5거래일, 미국 증시는 5거래일이 열리는데 국내 증시는 3거래일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요인들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금요일 날 밤에는 크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이런 요인들처럼 국내 증시의 변동폭 좀 이제 뭐랄까 하루 증시 열리는 시간 중에 재료로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보다 늘어난다라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국내 증시 긍정적인 기조를 풀어가는데 좀 큰 기여를 한 건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난이겠죠.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감되었는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가량 매수세를 보이기도 하였고, 현물 시장에서도 5천억 가량의 매수세를 도합하여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증시가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끝났구나, 이제 이 구간의 시작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좀 우려가 깊은 내용은 우리 주린이 분들은 사실 이 증시의 변동성을 많이 겪어보시질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것만 겪으셨다라고 하면은 당연스럽게 다시금 조정이 끝났다고 여겨볼 수 있는 구간인데, 증시의 변동은 사실 진짜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키포인트 한두 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요인들 가지고 무조건 상승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범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증시의 앞날을 쉽사리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좀 우려감이 깊은 내용 혹은 경계감이 깊은 내용으로는 빅 이벤트가 남아있으니까, 이제 FOMC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FOMC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 기준 4일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거고, 금요일 날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블랙아웃 기간이라 최근까지는 FOMC가 좀 수면 아래로 묻혀 있는 듯 싶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발표를 이틀 앞둔 상황 속에서 경계 심리가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곧바로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까지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고용 동향 보고서는 FOMC의 가장 직간접적으로 경제 상황을 크게 대변해주는 요인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빅 이벤트, 여기 고용 보고서까지 포함될 수 있겠네요. 고용 보고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무조건 증시가 빠질 거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왜 무서운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주린이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대출이 계속해서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나면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침체기가 오는 거를 꼽아볼 수가 있겠고,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자 보세요. 한국은 기준금리가 2%인데 미국은 기준금리가 10%예요. 그러면은 예적금 금리도 미국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용도도 미국이 높고 금리,
이자도 미국이 높아요.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이 미국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까요? 미국에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미국이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달러화의 수요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원화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원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시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 또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지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은 원하시는 정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준은 왜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시키려고 하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겠죠. 우리 주린이 분들한테는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 사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림으로써 사람들의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돈이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많이 쓸 수도 없겠죠. 그러면은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고 물가가 꺾이겠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결국 경기가 꺾여야 물가는 꺾이는 거다. 양방향의 검인 거예요. 양날의 검. 그래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몇 차례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우려감도 좀 인지를 하면서 이번 FOMC에 다가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감 증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